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뭐 저도 방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 며느리 모드와 네. 리포터 모드와 네. 이제 엄마 모드까지 너무 바빴어요. 아니 예. 며칠이나 일하셨어요 이번에? 매일 저 하셨어요? 당일 하루 빼고 다 일했어요. 역시나 일부러 일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마 타 이해는 채널에서도 예. 네. 우리 민자영 씨의 목소리 들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좀 텐션이 되게 높으세요. 오늘요 오랜만에 일을 나오니까 사실 좀 그래요? 나오고 싶었어요. 네. 드디어 오늘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아유. 엄마들과 우리 며느님들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국민의힘 포천 제1선거구 윤충식 경기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은 혹시 예. 경기 북부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우리 월간에 출연하시는 네. 저기 누구야?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 오. 그리고 저기 이동환 고양 시장님. 준비해놓은 멘트. 써놨어요 지금 여기서. 이름 까먹을까봐. 원고 보고 써놓으셨구나. 저는 북부하면 아무래도 좀 더 자연 환경이 맞는, 네. 그래서 규제 지역도 맞는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마 우리 부시장님도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경기도민이라면 경기 북부 아마 제한 그리고 보호라는 단어 연관돼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 윤충식 의원의 지역구 포천시만 보더라도요. 전체 면적의 28%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일단은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포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기 북부 지역들이 아무래도 경기 남부 쪽과 비교했을 때 발전이 좀 더딘 편인지라 오래전부터 현장의정 포커스 외에도 다양한 뉴스에서도 이 경기 북부의 발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논의가 있기도 했죠. 실제로 지금 11대 경기도의회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경기 북부 지역 발전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했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윤충식 의원의 목소리로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 전략 특히나 필요한 이유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적 규제들의 영향으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서 열악한 교통 여건과 정주 환경으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급격한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경기 북부의 규제 해제 이게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참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또 거기 있는 지역민들의 또 개발을 또 하는 것도 또 좀 그런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참 힘든 문제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고민의 해답을 이제 윤충식 의원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의 의원들이 함께 만나서 경기 북부 발전 전략 연구 포럼을 개설을 했어요. 예. 그래서 꾸준히 이 지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연구 포럼에서 활동해온 내역들을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 사업 평가와 또 이곳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추진했고요. 포천시 발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윤충식 의원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제안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이제 지난주 이야기를 나눴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역시나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고요. 경기 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디지털 전환 방향성과 전환 속도를 설정하고 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이야기 나눠볼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요. 바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디지털 전환 이게 왜 나온 거예요? 단순히 지역 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 이것만 본다면 지역 발전과 연계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역 특성에 맞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면 나름의 지역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기 북부의 경우에는 많은 규제들이 중첩되어 적용된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물리적인 개발이 좀 어려워요. 뭐 도로 환경이라던가 이런 인프라들도 그렇고. 예. 하지만 이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구제를 좀 많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 경제를 만들어 나가던 자원에 디지털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수 있고요. 이는 곧 경기 북부만의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새로운 산업에 뒤따라오는 새로운 고용 기회까지도 창출될 수 있다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AI와 행정 서비스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공공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미래를 그려봤는데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이 규제 안에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결과, 따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네. 너무 어려운 맞아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좀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지역경제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지 예를 좀 윤충식 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우리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제조업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는 드론, 위성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우리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비료 공급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관광 자원을 디지털화하여서 우리 관광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안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를 전체로 두고 보면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또 도농 복합 지역이 혼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광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천의 경우에도 산정호수라는 관광 자원도 있고 또 한쪽의 넓은 들판에서는 농업도 진행 중이고 공장지대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고 운영 효율성 또한 떨어지는 편입니다. 때문에 자동화나 디지털화 등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경제를 굴러가게끔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이 디지털 전환, 경기 북부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 포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사실 경기 북부 아까 말한 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하향세이기도 하고 맞아요. 계속 나오는 게 관광 이쪽밖에 없기는 한데 관련해서 이렇게 뭐 포럼도 진행이 되고 이 의견들을 토대로 이제 어떤 계획들이 실행이 될지 좀 궁금해요. 네,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조례가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북부 발전전략연구포럼이 최종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이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뭐 이런 디지털 역량 등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전환의 기본을 구축할 거고요. 디지털 정보와 기술의 공유, 연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육성이 가장 필요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 또한 이걸 바탕으로 빠르게 추진을 해서 본사업이 좀 적용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 북부의 경제와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또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이 될 예정인데요. 어떤 부분일지 계속해서 윤충식 의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디지털 혁신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우리 주민분들께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스마트 행정, 교육, 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우리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경기 북부 발전 완성을 위해서 이 디지털 전환만이 좀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정책 외에도 기존의 산업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수로 따라와야 할 텐데요. 실제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 북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이 경기도 포천에 설립된 대진 테크노파크 운영 정상화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 테크노파크라는 단어 사실 자주 들어보긴 했지만 저는 좀 공장이 모여 있는 곳, 뭐 산업단지 이렇게 또 떠올리기도 그러게요.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예. 테크노파크는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산업체에 각각 분포되어 있는 인적, 물적, 기술 자원을 한 곳으로 모아서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산업기술 단지를 말합니다. 왠지 놀이공원 같기도 한데. 그쵸,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맞아요. 이 지역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관의 하나로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 남부 쪽에 경기 테크노파크가 있고요. 경기 북부 쪽에는 대진 테크노파크 이렇게 두 곳이 중점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대진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경기 북부 산업 경쟁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되기는커녕 현재 좀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놓일 정도라서 과연 이게 경기 북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충식 의원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우리 대진 테크노파크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 기반의 취약성입니다. 현재 대진 테크노파크의 연간 운영비는 24년도에 약 56억 원 수준으로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출연금은 우리 전체 예산의 약 19.6%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 지원 체계가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경기 북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진 테크노파크. 저희가 지금 이 내용 나가면서 살짝 얘기 나눴는데 그 북부 경기 북부의 그 대진대학교라고 있잖아요. 아마 네네. 거기와 함께하는 뭐 산학연 맞아요. 이런 기관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수치상으로도 남부와 비교했을 때 좀 지원이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보자면 테크노파크 사업 중 하나로 기술 닥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서 분야별 전문가인 기술 닥터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단계별로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기술 닥터 사업 참여만으로도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요. 사업의 단계를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고용 창출과 지원까지도 얻어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이 사업만 보더라도 이 최근 3년간 안산시와 화성시, 시흥시 이게 다 경기 남부 지역인데 예. 이 지역에만 경기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집중됐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발전에 이제 더욱 희망을 갖고 있는 대진 테크노파크 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허탈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윤충식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 기업에도 공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분담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그 대진 테크노파크 경우에는 운영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 좀 개선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각 지역에 지역 산업의 거점이 되는 역할을 지금 부여받은 거니까 1차적으로는 경기도의 재정적인 지원이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사실 경기 북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항상 출발선보다 좀 더 뒤에서 출발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경기도 지원 외에도 자체 사업 수주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 수주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뭐 이제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가 이제 없다 보니까 항상 이게 좀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경기도 출연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기 북부에는 대진 테크노파크,
경기 남부에는 경기 테크노파크가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분담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고 지원 체계의 균형을 좀 맞춘다면 경기 북부 지역들의 기업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술 닥터 등의 사업도 활발하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곧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충식 의원 또한 이러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 디지털 기술과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기존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물류의 원활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역 여건상 상대적으로 발전이 어려웠던 경기 북부 지원에 이런 경기 북부 자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내보일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이 하나의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대진 테크노파크의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그 전환 속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조금 더 빠르게 발굴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그 안산에 있는 경기 테크노파크는 저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네. 북부에 있는 대진 테크노파크에 여기도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균형 있는 그런 지원 저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포천시 제1선거구 윤충식 도의원의 의정활동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의정포커스 민자영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